자, 이제 다이브 마스터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우리가 실제 다이빙 활동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워볼 거예요. 다이빙은 정말 장비에 많이 의존하는 스포츠죠. 그래서 다이브 마스터가 되기 위해선 장비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해요. 이번 단원에서는 마스크, 스노클, 핀, 부츠 같은 기본 개인 장비부터 시작해서 BCD, 탱크, 레귤레이터 같은 핵심 장비까지 자세히 다뤄볼 거예요. 자신의 장비만 잘 아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 장비도 보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진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다이브 마스터 후보자로서 여러분은 다이빙 장비에 대한 이해를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장비의 기능, 특징, 이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지식은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매우 중요하며 과정에 지원한 다이버는 물론 다른 다이버들이 자신에게 맞는 장비를 선택하도록 안내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교육 과정의 핵심은 여러분이 함께 일하게 될 다이빙 센터에서 판매하는 특정 장비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과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마스크의 기능과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요크 방식과 딘 방식의 1단계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틸 탱크와 알루미늄 탱크의 차이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조끼형 BCD가 어떻게 팽창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브 컴퓨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이번 장에서는 크게 7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이에요. 마스크와 스노클, 호흡기, 탱크, 부력 조절기, 잠수복 등의 보온 장비, 다이브 컴퓨터, 스쿠버 액세서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복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중에서 물체를 똑바로 보기 위해선 마스크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공기층이 있어야 눈이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눈만으로 물속을 보면 다 뿌옇게 보이죠? 그래서 마스크는 눈과 물 사이에 공기 공간을 만들어줘서 선명한 시야를 확보하게 해줘요. 마스크는 정말 다양한 스타일과 색상이 있어서 디자인을 고르는 재미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착용감이에요. 얼굴에 딱 맞지 않으면 물이 들어오거나 너무 조이면 아프고 너무 크면 공기 누출이 생겨요. 마스크를 고를 땐 편안함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다이브 마스터 후보자로서 이미 마스크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와 사용법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스크의 착용감, 편안함 그리고 선택 방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또한 다이브 마스터 후보자는 제조 과정에서 렌즈에 남은 잔여물을 제거하는 방법과 김서림 방지액을 사용하여 다이빙을 위한 마스크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숙지해야 합니다. 스노클은 다이빙 중에 쓸 일은 거의 없지만 수면에서 움직일 때 정말 유용해요. 수면 이동 시 탱크 공기를 아낄 수 있고 파도가 있을 때도 호흡이 편하니까요. 스노클도 종류가 많아요. 기본형 튜브, 물이 잘 빠지는 퍼지 밸브형, 물이 안 들어오게 설계된 세미드라이형, 그리고 접이식 스노클도 있어요. 이건 필요할 때만 꺼내 쓰기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입과 얼굴에 맞는 걸 고르는 거예요. 너무 좁으면 숨쉬기 불편하고 너무 크면 거추장스러워요. 사용 후엔 마스크랑 마찬가지로 깨끗이 씻고 잘 말려줘야 해요. 그래야 오래 쓸 수 있어요. 스노클은 간단해 보이지만 다양한 스타일 때문에 초보 다이버에게는 선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이브 마스터 후보자는 기본적인 스노클 스타일에 익숙해져야만 다이버들이 자신에게 맞는 스노클을 선택하도록 더 잘 도울 수 있습니다. 오리발은 다이버가 물속에서 추진력을 얻는 데 가장 중요한 장비예요. 발 전체를 덮는 풀풋형과 뒤꿈치를 스트랩으로 조절하는 오픈힐형이 있어요. 그리고 용도에 따라 스노클링용, 스쿠버용, 프리다이빙용이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내 다이빙 스타일에 맞는 오리발을 고르자예요. 다이버가 자신에게 맞는 오리발을 선택하도록 돕기 위해 SDI 다이브 마스터는 다양한 핀 유형과 디자인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현지에서 흔히 사용되는 모델들을 중심으로 각 오리발의 차이점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수 신발은 오픈힐 핀을 쓸 때 꼭 필요해요. 맨발에 오픈힐 핀 신으면 발 다 까져요. 그리고 신발은 바위, 산호, 조개 껍질 같은 날카로운 물체로부터 발을 보호해줘요. 디자인도 다양해요.
네오프렌 양말처럼 생긴 얇은 형태, 발목까지 오는 짧은 부츠, 발목 위까지 덮는 긴 부츠, 밑창이 부드러운 것도 있고 단단한 것도 있어요. 특히 단단한 밑창은 선상에서 미끄럼 방지에도 좋고 물속에서 발차기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줘요. 발에 잘 맞고 착용감 좋은 걸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이빙할 땐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론 안전과 피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다이빙할 때 사용하는 탱크 안의 공기는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저장되어 있죠? 이 상태로는 우리가 바로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래서 1단계 호흡기는 이 높은 압력을 중간 압력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 탱크 속 고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절해주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1단계 호흡기를 탱크에 연결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딘 방식은 나사처럼 돌려서 탱크 밸브에 직접 꽂는 방식인데 더 안전하고 깊은 수심이나 추운 물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요. 요크 방식은 일반적으로 리조트나 열대 지역에서 많이 쓰는 방식으로 탱크에 걸쳐서 조이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내부 구조에 따라 피스톤형과 다이어프램형으로 나뉘고 작동 특성에 따라 밸런스형과 언밸런스형이 있어요. 밸런스형은 수심이 깊어져도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지만 언밸런스형은 깊이에 따라 약간 성능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이브 마스터가 되면 장비 렌탈할 때 손님한테 어떤 방식인지, 왜 이 방식을 쓰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혹시 손님이 공기가 잘 안 나와요 라고 하면 어떤 타입의 문제인지 추측도 할 수 있어야 해요. 2단계는 1단계를 통해 내려온 중간 압력의 공기를 다시 한번 조절해서 주변 수압에 맞게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마우스피스를 통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단계에는 4가지 주요 부품이 있어요. 마우스피스는 입에 무는 부분이고 본체는 공기 조절이 일어나는 핵심 부분이에요. 배기티는 우리가 내쉰 공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고 퍼지 버튼은 마스크에 물이 찼을 때 물을 쓸려 내보내는 버튼입니다. 2단계는 본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조 호흡기 2단계를 통해 다른 다이버와 공기를 나누어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BCD 인플레이터랑 결합된 형태로 나오는 제품도 있죠. 이런 복합형 장비도 여러분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정기 점검도 중요합니다. 호흡기 2단계는 기본적으로 매년 한 번 또는 경년으로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해요. 렌탈 장비든 개인 장비든 다 마찬가지고요. 가게에서 일하다 보면 손님 장비 상태도 확인해줘야 할 일이 많거든요. 혹시 공기가 새는 소리가 나거나 퍼지 버튼이 뻑뻑하거나 배기 밸브가 찌그러져 있다면 바로 사용 중지하고 점검 들어가야 해요. 여러분은 수중에서 호흡하기 위해 스쿠버 탱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탱크는 다양한 재질과 밸브 방식 그리고 부속 액세서리들이 조합된 고압 용기입니다. 가장 흔한 재질은 알루미늄과 스틸인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밸브는 탱크와 호흡기를 연결하는 중요한 부품이고 탱크엔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하기도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관리와 유지보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관리가 안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번 챕터에서는 탱크의 종류, 사용법, 다양한 탱크 유형, 그리고 각 탱크의 용량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알루미늄 탱크는 흔히 약 200바 또는 3000 psi의 서비스 압력으로 사용합니다. 알루미늄 탱크는 대부분의 다이빙샵, 리조트, 다이빙 보트에서 표준 알루미늄 80 큐빅 피트 탱크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빙 산업에서 큰 역할을 해요. 이는 주로 가격이 저렴하고 부식에 덜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 기억하셔야 할 건 물이 빠진 상태에선 양성부력을 띠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이빙 중에 공기를 거의 다 써버리면 이 탱크가 떠오르려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적절한 웨이트를 조절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스틸 탱크는 강도가 더 높고 알루미늄보다 같은 용량 기준으로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어요. 게다가 공기를 다 써도 음성부력이나 중성부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죠. 이 때문에 테크니컬 다이버들은 스틸 탱크를 선호해요. 따라서 일부 지역 다이브샵, 다이빙 보트 그리고 리조트에서는 알루미늄 탱크만큼 또는 그보다 더 자주 스틸 탱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틸 탱크는 저압과 고압 모델이 있어서
여러분이 테크니컬 다이빙 쪽으로 관심이 있다면 이런 차이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탱크의 밸브는 호흡기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에요. 밸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딘 밸브는 나사산 방식으로 고정형 올링을 써서 고압에 강하고 밀폐력도 좋아요. 주로 유럽이나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많이 사용하죠. 요크 밸브는 흔히 볼 수 있는 A 클램프 방식이에요. 오링이 노출돼 있어서 초보자에게 익숙하긴 하지만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어요. M26 밸브는 유럽에서 나이트록스 전용으로 쓰이는 밸브인데 딘 밸브하고 비슷해 보여도 약간 크기가 달라요. 여러분이 직접 장비를 관리하려면 이 탱크 표기를 읽을 수 있어야 해요. 탱크 윗부분을 보면 다양한 숫자, 문자, 기호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건 그냥 장식이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조일자, 검사일자, 허용 압력, 재질 정보, 제조사 코드 등등이죠. 이 정보들은 미국에선 DOT, 캐나다에선 TC라는 기관의 기준에 따라 새겨져요. 알루미늄 탱크는 3AL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스틸 실린더는 종종 3AA로 표시됩니다. 특히 특정 규정의 면제 또는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E 또는 SP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탱크에 부착하는 액세서리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탱크 부츠는 탱크 하단에 끼워서 둥근 바닥에 탱크가 바닥에 안정적으로 서 있도록 해주는 장치예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물이 고이면 녹슬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해요. 그 다음은 밸브 캡. 이건 밸브 위에 씌워서 외부 요소로부터 밸브를 보호해줘요. 다이빙이 끝난 뒤나 운반 중에 꼭 씌워두는 게 좋습니다. 일부 강사나 다이브샵 그리고 보트 운영자들은 밸브 캡을 사용하여 탱크가 가득 충전되었는지를 식별하기도 합니다. 또 탱크 메쉬 혹은 망이라고 부르는 보호 커버가 있는데 탱크 표면이 긁히거나 찍히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물 라벨. 이건 안에 어떤 기체가 들어있는지, 예를 들면 나이트록스인지 공기인지 그런 걸 구분할 수 있게 도와줘요. 다이브 마스터는 이런 기본적인 액세서리도 잘 챙기고 있어야 해요. 탱크는 단순히 잘 쓰는 것만큼 정기적인 점검도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는 수압 테스트예요. 탱크 안에 물을 넣고 압력을 가해서 탱크의 팽창 및 수축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탱크가 수압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측정값 허용 한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건 보통 지역이나 국가의 법규에 따라 5년이나 6년 주기로 진행돼요. 두 번째는 유관 검사예요. 탱크 안팎을 눈으로 확인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실시해요. 탱크 안에 녹이 슬었는지, 손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밸브 분해 청소도 같이 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혹시 관심 있는 분은 SDI VI 피과 정도 나중에 배워보면 좋아요. 실제로 다이브샵에서 많이 쓰이는 자격증이에요. 이번엔 부력 조절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다이버가 수면에서 뜰 수 있게 도와주고 수중에서는 중성부력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장비예요. 부력 조절기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공기를 넣고 뺄 수 있는 팽창식 블래더가 들어있고 여기에 공기를 넣는 인플레이터 그리고 공기를 빼는 디플레이터 또는 풀 덤프 밸브가 하나 이상 있어요. 공기가 들어가면 부력 조절기가 부풀면서 부력이 커지고 공기를 빼면 가라앉게 되죠. 이런 구조 덕분에 다이버가 수중에서 중성부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BCD에는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흔한 게 바로 조끼형이에요. 다이브샵이나 리조트 운영에서 대여 장비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BCD입니다. 이 스타일은 블래더가 몸 전체를 감싸는 구조예요. 특히 수면에서 안정감이 좋고 주머니도 많아서 장비나 소도구 보관에 유리해요. 일반적으로는 레크리에이셔널 다이버들, 특히 초보 다이버들이 사용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몸을 잘 잡아주고 안정적으로 떠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은 백 인플레이션 스타일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블래더가 등 뒤쪽에만 위치하는 구조예요. 조끼형보다 부피가 작고 수중에서는 더 유선형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수면에서는 다소 덜 안정적일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숙련된 다이버들이나 테크니컬 다이버들 혹은 백플레이트 및 윙 시스템을 쓰는 분들이 선호해요. 자, 이번엔 다이버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보온 장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수온이 낮아질수록 체온 보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은 공기보다 약 25배 빠르게 다이버의 몸에서 열을 빼앗아가므로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이버는 몸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보온 장비는 우리가 얼마나 따뜻한 환경에서 다이빙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보온 장비는 크게 두 가지 일반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웨수트와 드라이수트입니다. 간단하게 표를 보면 수온이 27에서 3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바닷물에서는 숏이나 3mm 슈트를 입으면 충분하고요. 조금 더 수온이 내려가면 5mm, 7mm 웨슈트를 사용하게 돼요. 수온이 12도 이하로 내려가는 정말 찬 환경에서는 드라이슈트가 필요하고 추가로 후드나 장갑도 함께 착용해야 해요. 이 장비들은 단순히 따뜻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스크래치나 해파리 같은 외부 자극으로부터도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웨슈트는 가장 많이 쓰이는 보호 장비 중 하나예요. 주로 폼 네오프렌이라는 폐쇄 기포 구조의 네오프렌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조는 주변의 차가운 수온으로부터 열 절연을 제공하여 체온을 잘 유지해줘요. 슈트 안으로 아주 얇게 물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 물이 체온에 데워지면서 추가적인 단열 효과를 줘요. 슈트가 몸에 딱 맞아야 이 효과가 극대화되니까 사이즈 선택도 중요해요. 웨슈트가 효과적인 보온 기능을 제공하는 데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웨슈트의 착용감과 소재의 두께입니다. 웨슈트 안으로 물이 너무 많이 드나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슈트 안에 물이 계속해서 교체되면 체온으로 데워진 물이 쉽게 빠져나가 보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온의 정도는 네오프렌 소재의 두께에 따라 달라집니다. 웨슈트는 일반적으로 약 0.5mm부터 약 7mm까지 다양한 두께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다이빙 환경과 개인의 체감 온도에 맞는 웨슈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라이슈트는 물이 아예 안 들어오게 막아주는 구조예요. 내부에 공기층이 형성돼서 단열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찬물에서도 오랫동안 다이빙할 수 있게 해줘요. 드라이슈트는 가장 흔하게 라미네이티드 나일론 소재로 제작되지만 네오프렌, 압축 네오프렌 또는 이러한 재료들의 복합 소재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목과 손목 부분에는 네오프렌 또는 라텍스로 만들어진 방수실이 있으며 이는 다이버에게 적절하게 맞춰져야 합니다. 또한 다이버가 하강하고 상승할 때 슈트 내부의 공기량을 조절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공기 주입 및 배기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드라이슈트 안에는 내피라고 부르는 전용 속옷 같은 걸 입어야 보온 효과가 제대로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점, 드라이슈트는 사용 전에 드라이슈트 과정 훈련이 꼭 필요해요. 공기 주입이나 배출을 잘못하면 떠올라 버리거나 제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력 조절 연습을 꼭 해야 해요. 후드와 장갑은 차갑거나 아주 찬 물에서 체온 손실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들이죠. 특히 머리 쪽은 체온 손실이 굉장히 심한 부위라 후드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돼요. 후드는 웨슈트와 함께 사용되든 드라이슈트와 함께 사용되든 보통 네오프렌 재질로 되어 있고 다양한 두께와 형태가 있어요. 장갑도 마찬가지로 얇은 리프 장갑부터 더 두꺼운 네오프렌 장갑까지 종류가 다양해요. 드라이슈트에는 장갑이 연결될 수도 있어서 완전히 방수가 되고 추가로 보온 내피 장갑을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 글러브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추운 지역에서 드라이슈트 다이빙을 할 때는 이 조합이 정말 중요하죠. 다이브 컴퓨터는 우리가 물속에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주는 장비예요. 다이브 컴퓨터는 영어로 PDC, 즉 Personal Dive Computer라고 부르는데요. 요즘은 거의 모든 다이버가 하나씩은 가지고 다니는 필수 장비예요. 주요 기능은 크게 세 가지예요. 계획 모드는 다이빙 전의 수심과 시간, 반복 다이빙 등을 계산할 수 있어요. 다이빙 모드는 실제 다이빙 중의 현재 수심, 무감압 한계 시간, 수온, 시간 등을 보여줘요. 로그북 모드는 내가 했던 다이빙 기록을 저장해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시계처럼 손목에 차는 타입도 있고 게이지랑 같이 묶여있는 콘솔형도 있어요. 브랜드도 정말 다양하고요. 본인의 다이빙 스타일이나 기체 설정 범위에 따라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SDI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개인용 다이브 컴퓨터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픈워터 다이버 학생들도 교육 과정 중에 이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이브 마스터로서 여러분은 자신이 사용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다이브 컴퓨터,
특히 여러분의 샵에서 대여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들에 익숙해져야 해요. 다이브 컴퓨터의 버튼 조작법, 메뉴 구조, 경고 알람 해석법 등 기능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나이트록스 설정도 할 줄 알아야 해요. SDI와 TDI에서는 많은 다이버나 학생들이 나이트록스를 배우고 사용하니까요. 나이트록스 프로그램이 가능한 다이브 컴퓨터는 다이버가 선택한 나이트록스 혼합 비율을 입력하면 해당 혼합 비율을 기반으로 다이빙 모드와 계획 모두에서 자동으로 시간 수신 계산을 수행합니다. 무엇보다 학생이 여러 가지 모드에서 이건 어떻게 설정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즉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이 주로 쓰는 다이브 컴퓨터에 대해서는 매뉴얼도 꼭 읽어보시고 기능도 충분히 연습해 두세요. 실습할 때도 학생보다 먼저 설정하고 시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다이브 마스터가 챙겨야 할 다양한 액세서리를 소개할게요. 절단 도구란 예를 들면 다이빙 칼이나 라인 커터죠. 줄에 걸렸을 때나 비상시에 필요해요. 신호 장비로는 호각, SMB, 반사거울 등이 있고 수면 위에서 보이기 위해 사용해요. 최소한 모든 다이빙 리더는 수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청각 및 시각 신호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SMB나 호루라기와 같은 간단한 장비들이 널리 사용됩니다. 다이빙 깃발은 보트 다이빙할 때 필수죠. 수면에 다이버가 있다는 걸 알리는 장비예요. 다이빙 라이트는 야간 다이빙뿐 아니라 어두운 환경에서 유용하고요. 슬레이트는 수중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게 글씨 쓰는 판이에요. 특히 메모를 하거나 수중 지형도를 그릴 경우와 같이 수신호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어려울 때 짝과 수중에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자주 사용합니다. 다이브 마스터 전용 액세서리로는 예를 들어 다이버 체크리스트, 그룹 정리용 슬레이트 등이 있죠. 로그북은 수강생과 자신의 다이빙 이력을 기록하는 도구예요. 이런 것들은 다이브 마스터가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꼭 갖추고 있어야 해요. 특히 학생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슬레이트나 신호 장비는 필수예요. 여러분, 다이빙은 장비에 정말 많이 의존하는 스포츠예요. 수영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잘 맞아야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이 가능하죠. 특히 다이브 마스터가 되면 여러분은 그냥 장비 쓰는 수준이 아니라 장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장비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장비의 특징과 장단점은 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오래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러 사항들에 대해 학생들이 물어보면 바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장비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판단해서 대응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이브 마스터 후보자로서 이 과정을 통해 이런 지식들을 전문가 수준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전문가로서 이런 지식을 활용하여 과정을 지원한 다른 다이버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장비를 선택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함께 일하게 될 다이빙 센터에서 판매하는 장비에 익숙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다이빙 장비 전반에 대해 배웠어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스크와 스노클, 호흡기, 탱크, 부력 조절기, 보온 장비, 다이브 컴퓨터, 스쿠버 액세서리. 이제 이런 장비들을 단순히 사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다이브 마스터로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그래야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이제 복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다이버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A. 눈을 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B. 수중에서 정상적인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 C. 다이버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D. 찬물 속에서 얼굴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답 B. 수중에서 정상적인 시야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이빙할 때 왜 꼭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단순히 눈을 보호하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수중에서 시야가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눈과 물 사이의 굴절률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물속에서는 눈 바로 앞에 있는 물이 이미지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면 눈과 물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죠. 이 공기층 덕분에 우리가 수면 위에서 보는 것처럼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2. 호흡기 1단계의 두 가지 연결 방식은 무엇인가? A. 딩과 피스톤. B. 요크와 다이어프램. C. 딩과 요크. D. 요크와 피스톤. 정답 C. 딩과 요크입니다. 탱크와 호흡기를 연결할 때
연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딘과 요크 방식이에요. 요크는 흔히 국제 표준 방식이라고도 불리는데 탱크 밸브 바깥쪽에 호흡기를 끼워서 조여주는 형태예요. 설치가 간편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돼요. 반면 딘 방식은 호흡기 1단계가 탱크 밸브 안쪽으로 나사처럼 들어가는 구조라서 더 견고하고 고압에서도 잘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테크니컬 다이빙이나 고압 탱크에서 더 자주 사용되죠.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 방식 모두 익숙해져야 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어떤 밸브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장비를 연결할 수 있어야겠죠. 3. 비슷한 크기의 알루미늄 탱크보다 스틸 탱크가 내부 용적이 더 큰 이유는 무엇인가? A. 스틸은 알루미늄보다 더 강해서 탱크 벽을 더 얇게 만들 수 있다. B. 스틸은 알루미늄보다 약해서 알루미늄 실린더가 더 두꺼운 벽을 갖는다. C. 알루미늄이 스틸보다 강해서 알루미늄 탱크의 벽이 더 두껍다. D. 스틸 탱크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탱크보다 크다. 정답 A. 스틸은 알루미늄보다 더 강해서 탱크 벽을 더 얇게 만들 수 있다 입니다. 알루미늄 탱크랑 스틸 탱크를 보면 겉모습은 비슷하죠? 근데 같은 크기인데도 스틸 탱크는 내부 용적이 더 크고 보통 더 많은 공기를 담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재질의 강도 차이에 있어요. 스틸은 알루미늄보다 훨씬 더 강해서 벽을 훨씬 얇게 만들어도 내부 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거든요. 반면 알루미늄은 더 두꺼운 벽이 필요해서 그만큼 안에 담을 수 있는 공기 용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외형 사이즈라도 스틸 탱크가 더 많은 기체를 담을 수 있고 트림 조절이나 무게 배분에도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4. 조끼형 BCD는 어떻게 부풀려지나요? A. 다이버의 등과 탱크 주위가 부풀려진다. B. 다이버의 몸통 주위가 조끼처럼 부풀려진다. C. 다이버의 다리와 팔 주위가 부풀려진다. D. 등에서 앞쪽으로 부풀려진다. 정답 B. 다이버의 몸통 주위가 조끼처럼 부풀려진다 입니다. BCD는 모양에 따라 스타일이 나뉘어요. 그 중에서 조끼형 BCD, 영어로는 자켓 스타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인 BCD로 다이버의 몸통을 감싸는 형태예요. 공기 주머니가 어깨, 옆구리 등에 걸쳐 있어서 팽창하면 몸 전체를 부드럽게 띄워주는 구조죠. 입고 벗기 편하고 부력의 분산도 균형 있게 되어 있어서 초보자부터 레크리에이션 다이버까지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이에요. 5. 다음 중 일반적인 다이브 컴퓨터의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A. 계획 모드, B. 다이빙 모드, C. 로그북 모드, D. 상업 모드. 정답 D. 상업 모드입니다. 여러분, 다이브 컴퓨터, 요즘 다이빙할 때 필수죠. 다이브 컴퓨터에는 보통 3가지 주요 모드가 있어요. 계획 모드는 내가 얼마큼 다이빙할 수 있을지를 미리 계산해보는 기능이에요. 다이빙 모드는 실제 수중에서 수심, 시간, 무감압 한계 등 실시간으로 보여주죠. 로그북 모드는 다이빙 후의 기록을 저장해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업용 모드라는 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건 일반적인 스포츠 다이빙 컴퓨터에는 없는 기능이에요. 상업용 다이빙은 완전히 별개의 분야이고 장비도 별도로 설계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상업용 모드, 즉 일반적인 다이브 컴퓨터에는 없는 기능이에요. 지금까지 SDI 다이브 마스터 과정의 2번째 파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